Good afternoon to all representatives of the maritime community 여러분 attending 안녕하십니까? the 2021 Korean Maritime Week. I will speak to you today on the research being 오늘 undertaken 저는 by WMU. 세계 해사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언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해사 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세계 해사대학을 소개해드리고 세계 해사대학이 해사 분야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해사대학은 1983년 IMO가 개교한 대학으로 개교 이래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해사 교육,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IMO와 스웨덴 정부, 말모시, 그리고 다양한 정부와 민간 분야의 기부로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개교 이래 세계 해사대학의 유산은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해사 해양 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동문은 170여 개국 5,392명에 달합니다. 졸업생의 90%가 개발도상국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졸업생 중 1,181명, 그러니까 22%가 여성이란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졸업생의 수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해사대학 졸업생들은 해사 분야와 여러 산업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와 또 IMO를 대표해서 해사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해사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중 일부는 총리, 장관, 차관, 대사, 그리고 해사학교 교장과 총장 등, 그리고 해사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졸업생들이 해사 분야의 항만 행정 분야의 고위직 또는 선임 검사원을 맡고 있거나 해운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IMO 사무총장이시자 저희 대학 이사회의 의장이신 임기택 사무총장님도 91년에 저희 대학을 졸업하신 동문이십니다. 오늘 제 발표는 최근 저희 대학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언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입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던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해사 대학 연구원들이 선언의 근무 여건과 그리고 생활 여건과 관련해 수행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선언의 휴식 시간 그리고 시사점, 연구에서 권장한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겠습니다. 선언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과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국제 제도 그리고 ILO의 2006 해사 노동 협약 그리고 개정된 해사 노동 협약, IMO의 교육, 자격증, 선언의 당직 근무, 즉 개정된 1978 STCW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해사 노동 협약의 2조 3항은 선언의 근로시간 그리고
1996년 채택된 선박에 대한 승무 수준 조항은 선원이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기록하고 이것이 준수되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첫 협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협약을 살펴보겠는데요. 개정된 STCW 섹션 A 8조 1항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과 당직 근무 협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0년 업데이트가 되었고 관련 ILO 요건을 더욱 긴밀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협약을 통해서 선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최소 요건이 마련되었고 준수 여부는 모니터링과 시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증거를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장기간의 근무 시간과 수면 부족, 적절한 휴식 부족이 산업 안전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리스크도 높아졌습니다. 피로는 선박의 안전에 선원의 산업 안전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O의 2019 피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피로는 인지, 신체, 행동 측면에서 선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해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들의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최소 여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선원의 휴식 시간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회사 노동협약과 STCW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WHO는 가이던스를 통해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조항이 위반될 시에 선원의 정신 건강과 웰빙이 악화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선원들은 승무 기한을 훨씬 더 넘겨가면서 선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5만 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계속해서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인 채로 승무 근로계약이 종료된 지 훨씬 지나서도 선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송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미친 영향과 회사 산업의 대응을 보면 격리 요건, 국경 폐쇄로 인한 입항 제한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송환의 어려움, 선원 교대 문제, 그리고 선원 유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해사대학이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 스웨덴, 영국 등 다른 대학들과 진행한 연구에서는 선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겪은 일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장기간의 승성과 또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이 피로를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느낀다고 호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피로도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상과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높은 수준의 피로가 지속되면 만성 피로로 발전돼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선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의 근무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예전에는 진행되었을까요? 당시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무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적인 증거와 문헌, 보고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관행 등이 나와 있습니다. 피로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하게 선상에서 선원들의 피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또 이것이 선원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거 연구를 보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기록이 조정되는 일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예전 과거 연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바로 해운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근로시간, 휴식시간 조정이 62%에서 69%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연구 결과와 또 세계회사대학이 선원의 복지, 근무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이번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주요 이유였습니다. 세계회사대학은 최근 연구를 통해서 선원의 휴식 시간에 대한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것이 선원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국제운수노련 ITF 선원들의 폭넓은 지지도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먼저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 그리고 8번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간단하게 관찰 현황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피로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지 IMO와 또 ILO의 협약이 발효됐음에도 왜 그러한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이런 관찰 현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회사대학은 선원들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기록하는 관행과 이행하는 현황을 연구했습니다. 정성적 측면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는 방구조와 면접, 포커스 그룹 토의, 사례 연구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언과 또 기록 관행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 준수,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ILO와 IMO의 규제를 이행, 준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또 폭넓은 시각을 취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고려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데이터를 취합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선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고 또 선상에서 기록을 하는 관행을 살펴보고 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식별하고 근무, 휴식 시간을 조정하는 근거를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시각을 다각화하고 다른 해사 분야의 분석을 통합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연구팀은 데이터를 취합했는데요. 다양한 해사 부분 이해 관계자들, 즉 해운사 대표들, 전문 해사 기구, 노조,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취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항만국 통제 검사관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이분들이 제공해 주셨고 협약 시행의 어려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선원들이 제공한 증거에 따라서 과거 연구의 결론과 또 사고 조사의 결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로도가 크게 만연돼 있다는 것을 선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해사 이해관계자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근로표준과 관행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무 인원이 부족한 것과 피로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6시간 근무하고 6시간 휴식하는 제도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의 경험에서 봤을 때 근무시간, 휴식시간 기록 조정은 만연해 있었고 이것은 보고 시스템과 관련해 피드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시사점은 기록에 있어서 안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기록 관행,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기록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관행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근무 시간, 휴식 시간의 위반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 그런 피드백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원들이 그런 일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시간을 조정해서 기록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 능력, 지표와 보너스 시스템도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질책을 받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드러나는 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은 바로 항만국 통제 검사관들의 모니터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과 근무 시간 점검 관행이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물었을 때 항만국 통제 검사관들도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선원들과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항만국 통제 검사관들은 선원들의 피로와 특히 휴식 시간, 근무 시간 관련 기록의 안일주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초기 검사 요건 이외의 것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기록의 정확성을 명백하게 검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한계를 인지한 선원들은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관들은 기록을 했냐는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그 이상의 검사는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만국 통제 검사관들은 기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이유로 선박 내에 너무나 많은 항목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점검해야 된다는 점을 듭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실 대조 검토, 즉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점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의 정확성 점검은 시행 조치 면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간을 조정해 기록하는 문화가 선원들 사이에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문화가 세대 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관들은 일부 사관들이 초급 사관들이나 실습 선원들에게 기록 기재를 허위로 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것이 검사원들의 혼동을 일으키고 또 선사, 회사가 비난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위반이 만연해 있고 문제의 만연함을 제기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운 커뮤니티의 거의 모든 분야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탈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회사 커뮤니티가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과 근로 시간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업계의 체계적인 실패, 단점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사실대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저해될까 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선사는 위반 사항이 보고되었을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 검사원들은 관련 규제의 엄격한 시행을 태만히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과반수가 승선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규제 프레임워크와 증거 기반의 피로, 만성적 불신, 그리고 육상과 해상 간의 불일치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서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원들은 기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ILO와 IMO는 근무시간, 휴식시간 관련 규정과 협약의 이행과 시행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근무시간, 휴식시간 위반이 미치는 영향과 또 기록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것이 감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ILO의 기구 검사와 항만국 통제 검사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기록의 정확성이 초기 점검에서도 체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ILO와 IMO는 부정 조작이 안 되는 모니터링 방식, 특히 기술을 도입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 기재 시도를 차단하는 윤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언의 존엄성과 데이터의 기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언들은 기존 보고 절차, 즉 국제 안전관리 규약인 ISM 코드나 2006년 개정된 회사 노동협약의 절차를 준수해서 위반 사항과 잘못된 행위는 모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국과 항만국은 특히 항만국 통제 제도는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휴식이 충분하지 못할 때 선박의 안전,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산업 안전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국 검사원, 항만국 통제 검사원들은 이에 알맞은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점검하고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사는 해상과 육상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사 산업은 엄격한 목표를 추진하고 연구 기반의 모델을 도입해 안전한 승무와 모니터링 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해운사는 해기 교육 훈련 기관, 선원, 여타 해사 분야 종사자들과 협업해서 피로관리 프로그램을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데이터 검증과 연계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해운사는 해사 교육기관, 사고 조사원, 선원, 해사 분야 종사자들과 힘을 합쳐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원의 웰빙과 정신건강에 인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